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 중요한 것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격이 최대 약점이었던 MH-60R 헬기가 인도 진출에 성공하면서 가격의 대폭 하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 시콜스키의 최신형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로 24대에 2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현지 시각 18일 미국 시콜스키사와 MH-60R 해상작전 헬기 24대를 도입하는 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콜스키는 미 국무부로부터 MH-60R 헬기 24대를 26억 달러에 판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요. 인도는 대당 1억 달러의 풀옵션의 MH-60R 헬기와 넉넉한 스페어 파츠, 무장까지 패키지로 구매했습니다. 도입되는 헬기의 수량은 24대지만 여기에 탑재되는 다기능 레이더는 30기, 엔진은 60기에 달하며 소노부이 1000기 등이 구매 옵션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 국무부는 인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8억 달러에 MH-60R 12대의 한국 판매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인도가 당초 승인된 26억 달러보다 더 저렴한 24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스페어 파츠도 대량 구매함에 따라서 우리 해군에 제시될 MH-60R의 가격도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 인도가 드디어 이 해군이 이제 미국제 헬기로 갈아탔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소련제, 러시아제 헬기, 대잠 헬기 이런 것들 사용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의 이 미국제 MH-60R로 이제 갈아타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해상에서 인도하고 워낙 지금 강하게 군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잠수함 이런 것들 찾으려고 하면 대잠 전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는 이 시콜스키의 MH-60R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쭉 이제 협상을 해왔는데, 야, 이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 UH-60 블랙호크 이런 것들, 이 미국제 헬기들을 쭉 써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우리는 공구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주로 러시아제 헬기 이런 것들을 써왔기 때문에 공구 이런 규격 다 다르죠. 그래서 하다못해 정비하는 이 스패너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있고, 인도 UK 공군이 쓰는 이 헬리콥터들은 소량의 S-70, 그게 이제 UH-60 블랙호크의 민수 버전이죠. 그거 소량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러시아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MH-60R 대잠 헬기를 24대나 샀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더가 30기, 그러니까 레이더를 여유로 6개를 이제 더 사가는 것이고, 그리고 엔진을 60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진이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진도 여유로 10개를 지금 더 샀죠. 그리고 이제 소노부이 1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샀는데, 우리 한국 공군은 사실은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국 해군은 좀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도입 예산이지만 이것을 이제 정비하고 여기처럼 엔진 또 레이더 정비, 교체, 소노부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상경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항목을 달리 해가지고 사실 우리 좀 흩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이 8억 달러에 12대라고 해서 우리는 인도보다 너무너무 싸게 사고 인도는 우리보다 바보처럼 바가지 쓰고 이건 아니에요. 조건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조건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2대의 헬기를 도입을 한다면 우리는 엔진을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로 집어넣고, 레이더는 어쩌면 추가가 없을 수도 있고, 소노부이도 최소 수량, 시험 평가할 때 들어가는 최소 수량 정도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경상경비, 부대 운영경비에서 군수 조달품으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초 도입 가격이 좀 쌉니다. 그 대신 이제 운용 유지비가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죠. 인도는 미리 부품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쌀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조삼모사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 우리가 FFX 한국형 호위함 1차 사업을 통해서 8대의 왜냐하면 이 FFX 군함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군함 한 대에 한 척에 대잠헬기 한 대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함을 8척 구매를 했으니까 대잠헬기 8대를 구매해 줘야 이 군함이 제대로 대잠 작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차 사업에서 이 MH60하고 영국의 이제 와일드캣하고 경쟁이 붙어서 가격에서 와일드캣이 이겼죠. 그런데 뻔하게 여기는 부품 가격에서 원래 유럽제는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운용 유지비에서 눈탱이를 맞춰가지고 아마 여기보다 나중에는 생애 토탈 유지비는 이 MH60보다 더 비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뭐 일각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12대를 추가 도입하는데 왜냐? 우리가 FFX, 배치 2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대구급 호위함 이런 거 해가지고 12대 분량이 더 군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2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이제 이 와일드캣하고 MH0이 지금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산이든 미제든 독일제든 러시아제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센 거 좋아합니다. 센 거. 센 거는 무기 하나의 그 성능도 세야 되고 또 그것이 다른 것들과 네트워크 해가지고 시너지도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지 아주 뭐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처럼 이 무기가 세니까 이거 해요. 이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한미연합자산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모든 것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센 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야, 뭐 후속 군수 지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스펙이 좋은 거 이제 이걸 좋아.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진 거죠. 인도가 24대나 샀기 때문에 미 해군이 산 거에다가 플러스 인도가 24대 샀으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더 커져가지고 총액이 한 개 이 단위당 총액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당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12대 1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12대 8억 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받아 있는데 요거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와일드캣에게 이게 이기겠죠. MH0이. 그러면은 북한 잠수함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고 중국 잠수함 지금 서해 쪽에 또 동해 쪽으로 허관을 들어가서 아마 우리 군함들의 스크류 엔진 소음 이런 거 청취해 가고 할 텐데 이런 것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아무튼 인도 덕분에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시리아 정부 관료들을 태우고 시리아 북서부를 비행하다가 추락한 시리아 정부군 헬기가 사실은 터키 공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 상공에서 반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알려졌던 시리아 정부군 밀-17 헬기가 사실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터키 공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키 언론은 현지 시각 19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터키 공군 F-16C 전투기가 시리아 영공에 진입해서 시리아 정부군 헬기를 추적했으며 미국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은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 지역에서 터키군을 공격해서 터키군 사상자가 나온 직후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직접 명령에 의해 행해졌으며 터키 공군 F-16 전투기는 시리아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지키고 있는 이들리브 상공에 진입해서 시리아 헬기에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사용 중인 러시아제 방공 무기의 무력함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던 S-400과 판치히르 시스템은 시리아 영공 깊숙이 들어온 터키 공군 F-16C 전투기에 어떠한 대응 조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9일 집권당 행사에 참석해서 터키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아사드군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 라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터키가 러시아군 주둔 지역인 이들리브와 알레포 일대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하자 러시아는 크레물린궁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나서서 시리아 사태가 터키와 러시아 간의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지 우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사드 정권, 바로 시리아 그 정부군이죠. 여기에 대항하는 반군이 있는데, 터키가 이 반군들을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다가 이 반군으로 따로 독립정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쿠르드, 터키 남쪽에도 이제 이 쿠르드족들이 사실 독립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왕창 거기다 몰아넣어가지고 쿠르드의 독립정부를 터키 남쪽이 아닌 시리아 북쪽에다가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쑥 들어와가지고 정부군을 너무나 강력히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당 행사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직접 그게 얼쩡거리는 그 헬기 직접 격추시켜버려라 라고 내가 직접 지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F-16 전투기가 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들리브가 여기 지역에 쑥 들어가가지고 암람 미사일을 통해서 이 C-17을 이렇게 지금 격추를 시켜버렸는데, 이거 막 지금 명중됐을 때 상황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격추를 시켜버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러시아제 방공무기, 그들로는 스펙으로는 뭐 탄도미사일이다, 뭐 순항미사일이다, 뭐 다 막아냅니다. S-400은. 중국에도 그 S-400 지금 이 서해안에 배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팩3다, 사드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 좋다, 이렇게 스펙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F-16 전투기가 바로 그 S-400이 있는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이 헬기를 격추시켰는데, S-400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역시 그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지키기 위한 S-400, 그리고 또 판치르 미사일, 이런 것들 잔뜩 갖다 놨는데 여기로 쑥 들어가서 F-16이 작전하고 사격하고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도대체 러시아제 무기의 뻥 스펙은 도대체 얼마나 되니까, 참 이거 한번 분석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신인근의 국방TV를 통해서 생각났는데요. 국방TV를 통해서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이 러시아제 대공미사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이런 군사작전들, 이런 것들 다 해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들 다 이렇게 이 정도로 탐지거리가 되고, 이 정도, 근데 그 옆으로 어느 작전 때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렇게 지나갔고, 또 어느 작전 때는 또 이렇게 지나갔고 한 걸 다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이 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방공망 능력을 한번 분석하는 그런 비교 분석,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뭐 러시아와 터키가 정말로 군사적 충돌까지 비화될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러시아제 무기는 너무나 뻥스펙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탄도탄 추적이 가능한 고성능 방공 레이더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의 판매국이 일본입니다. 필리핀 공군이 차세대 장거리 방공 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일본 미쓰비시 전기의 JFPS-3 레이더가 선정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사업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필리핀 공군이 18일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도입하는 이 레이더는 일본이 탄도미사일 감시용으로 운용 중인 일면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600km급의 탐지 거리를 가는데요. 항공기는 물론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어서 일본 전역의 7개소에 배치되어서 운용 중인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당초 일본은 이 레이더를 지난해 태국 공군 차세대 레이더 사업에 입찰 참가시켰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수출에 실패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필리핀 수출이 성사되면서 일본의 군사용 레이더 첫 해외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공중감시 레이더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스라엘로부터 ELM-2288 방공 레이더 3세트를 구매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FPS-3 레이더 구매에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대한 공중 감시는 물론 유사시 중국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도 보유할 전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레이더가 미국과 일본의 MD,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선 필리핀이 이 레이더를 바탕으로 차후에 미일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협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 미쓰비시 전기가 개발한 레이더 FPS-3인데요. 탐지거리가 한 600km, 그리고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죠. 그런데 이제 회전식이라고 하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식이 아니고 이쪽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고 저쪽 보고 싶으면 저렇게 돌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 면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탐지거리 600km, 탄도미사일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레이더가 되겠고, 일본은 이걸 이제 이미 구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일본은 FPS4, FPS5를 이미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사실은 뭐 그동안 제대로 된 레이더조차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ELM 2288 레이더 3세트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뭐 탐지거리가 한 100에서 150k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의 탐지 레이더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필리핀이 해상연토 분쟁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사군도. 그래서 이 중국의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니까 탐지거리 600km면 거의 뭐 남중국해 전역이 탐지거리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필리핀으로서는 대단히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태국이 이걸 사려고 하다가 비싸서 못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핀이 어떻게 이걸 사요? 뭐냐? 바로 지난번에 필리핀 해경의 경비함을 일본이 돈 주고 그리고 필리핀이 발주해서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가 사서 필리핀에게 주는, 거의 뭐 그러니까 그냥 일본 정부가 그냥 공짜로 필리핀에게 주는 방식,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걸 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필리핀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면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에게 공짜로 경비함도 갖다 주고 지금 이런 레이더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필리핀이 협조를 할지.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그걸 또 나중에 희망을 하겠죠.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정말 양사방으로 똘똘똘똘 말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